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해찬 전 총리 조문이 끝나자마자 민주당 내부 충돌이 카메라 앞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도 내홍이 분수령을 맡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모레 거취를 표명하겠다고 한 가운데 재신임 카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준 의장 후보자 워 씨가 우리 코스피 5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워 씨 누군지 그 효과까지 살펴봅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을 앞두고 이 추진하는 정청래 당권파와 이를 반대하는 비당권파 최고위원들이 오늘 공개적으로 충돌했습니다. 정 대표 면전에서 대권 욕망을 운운하며 아슬아슬한 선을 오가는 모습인데요. 이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걸까요?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 이혜주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장례 이후 처음 열린 민주당 최고위. 정청래 대표가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이슈를 꺼내들었습니다. 통합이 분열이라는 말은 언어 모순이자 뜨거운 아이스크림이라는 같은 형용 모순입니다. 그러자 바로 옆에 있던 이현주 최고위원이 정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2인자, 3인자들이 판을 바꾸고 프레임을 바꾸어 당권과 대권을 향한 욕망. 정 대표가 차기 당권, 대권 욕심에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을 밀어붙인다는 겁니다. 당권파는 당 대표에게 공개 면박을 줬다며 발끈했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 조국의 민주당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라고 보입니다. 이재명 당대표 면전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독설을 쏟아냈던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십시오. 대표 개인의 주장이라는 비당권파와 대표는 당원이 뽑았다는 당권파 충돌은 이어졌습니다. 이번 합당 제안은 전적으로 대표 개인의 제안이었습니다. 심한 자괴감 지금도 여전히 느끼고 있습니다.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고 그 당대표께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당원들이 결정을 할 차례입니다. 민주당 초선 모임인 더민초 의원 40여 명은 합당 논의가 중단돼야 한다는데 다수가 뜻을 모았다며 정 대표 견제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계파 갈등이 전면전으로 비화되는 형국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자, 정청래, 김민석, 조국. 여권의 지도부라 부를 수 있는 이 세 명이 오늘 모두 직접 등판하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먼저 집권 여당 민주당 정청래 대표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당원들의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로 언급을 했는데요. 정 대표 측 오히려 합당의 속도를 내 다음 달에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솔 기자입니다. 최고위에서 터져나온 최고위원들의 합당 반대 목소리에 침묵을 지키며 듣고 있던 정청래 대표. 회의가 끝나기 전 입을 열었습니다. 당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당 대표에게 있습니다. 당원들에게 길을 묻고 당원들이 가라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합당 여부는 당원들에게 묻고 결정하겠다고 못 박은 겁니다. 합당 논의를 중단하라고 반청계는 요구했지만 정 대표 측은 합당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내일 모레 진행될 수요일 날 최고위원회에서 아마 당원들의 의사를 묻는 절차 로드맵을 최고위원들께서 보고 받으시고 논의한 후에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합당은 가능한 빨리 해야 혼선이 최소화된다며 다음 달 중순쯤 당원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책의총과 17개 시도당 토론회를 한 달 안에 마무리 짓겠다며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당권파 관계자는 실제 당원들의 뜻이 확인되면 의원들 반발도 자연히 사그라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오늘 기자간담회가 있었는데요. 민주당을 강조했습니다. 개혁 중도 보수를 포괄하는 큰 정당이라며 조국 혁신당과 합당을 반대하진 않지만 정체성을 잃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절차도 중요하다. 이 역시 반청계 지도부와 교회를 같이 합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로망이라는 단어 하나가 이렇게 많은 로망을 불러올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당대표는 로망이었다며 차기 전당대회 출마 관측을 낳았던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대표와의 경쟁에 대해 말을 아끼며 지나친 확전은 자제했습니다. 정청래 대표와는 대단히 가깝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진퇴를 거론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그런 생각이다. 하지만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대해선 반청계 지도부와 궤를 같이 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민주대통합이 좋다. 둘째, 과정과 절차는 결과 이상 중요하다. 민주당 정체성을 훼손해선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미락서를 언급한 SNS 문자는 제가 쓴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 이 민주당 내부 논쟁에 조국 혁신당을 제멋대로 활용하지 말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합당 미락설에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신희철 기자입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합당 제안 이후 자신과 당을 겨냥해 온갖 인신공격이 난무한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조국 혁신당을 제 멋대로 활용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조국 혁신당을 공격한다고 해서 민주당 내부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민주당 내부 다툼에 조국 혁신당을 거론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하는 사전 조율서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미략 따위 없습니다. 합당 논의는 지금 백지 한 장을 펼쳐놓은 단계입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이 토지공 개념을 합당 반대 명분으로 내세우자 황당무계한 색깔론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도 토지 공개념 자체는 위헌이 아님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색깔론 공세가 민주당 의원들한테서 나온다는 것이 개탄스럽습니다. 당 관계자는 근거 없는 비난에 대해선 즉각 반박해 나갈 예정이라며 민주당이 구체적인 답을 줘야 조국 혁신당도 이후 절차를 논의할 수 있다며 공을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신희철입니다. 민주당 지지층도 각자 목소리를 내는 분위기입니다. 자, 이현주 최고위원에 대해선 친청 진영의 커뮤니티가, 또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에 대해선 친명 커뮤니티 내에서 이 비판 여론이 형성되며 뜨겁게 달궈졌습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숙고하지 않은 제 속도전으로 OX만 묻는다면 그것은 당원을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일종의 인민민주주의적 방식의 이현주 최고위원이 정청래 대표 앞에서 북한의 인민민주주의를 언급하자 일부 당원들의 문자 폭탄에 이어 테러를 시사하는 글까지 터져나왔습니다.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조국 혁신당 대표의 대선 후보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합당론에 힘을 싣자 지지층은 더 갈라섰습니다. 조국 대표요.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책임질 자세를 갖고 있다면 합쳐야 돼요. 빨리. 이재명 대통령 팬사이트에서는 조국 대표가 한 게 뭐가 있냐는 비판과 함께 합당을 계속 밀고 나가면 다른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는 운영진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정 대표 지지층은 당대표 선거 이후 탈퇴했다. 그곳이 성역인가라며 받아쳤습니다. 최근 민주당 의원과 국무위원 사이 합당 미락설을 거론한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된 데 대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본인이 쓴 게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이거 제가 쓴 거 아닙니다. 그럼 됐죠? 친청계 핵심 인사는 김 총리가 이에 대해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네, 정치부 이남희 선임 기자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진짜로 뭔가 민주당 내부에서 뭔가 싸움이 시작이 된 겁니까? 좀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고 이해찬 전 총리 애도 기간 나란히 상주 역할을 했던 김희선 총리와 정청래 대표 오늘 나란히 등판해 합당에 대한 상반된 메시지를 냈습니다. 김 총리 중심으로는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층이 또 정 대표 쪽으로는 친청 세력이 뭉치면서 뭔가 세대결이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하여튼 보면 좀 이제 정말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정말 말대로 이남희 선임 기자 말대로 세대결이 펼쳐진 모습이에요. 어떻게 봐야 돼요?
봐야 돼요? 어떻게 보여지냐면요. 일단 민주당 지도부부터 갈라졌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친명계 최고위원 3명이 정 대표 면전에서 합당에 반기를 들었죠. 여기에 친명계 당원 모임 더민주혁신회의, 또 초선 의원 모임이죠. 더민초, 또 대다수, 그리고 이 대통령 팬카페, 그러니까 팬 커뮤니티들도 합당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반면에요, 친척계 최고위원 4명은 정 대표에 힘싣고 있고요. 자, 방송인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딴지일보 게시판에서는요, 정 대표 지지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위원부터 양쪽 지지층 커뮤니티까지 각각 결집하는 모습입니다. 야, 근데 처음에는 이거 지금 합당 때문인 것 같은데, 합당 처음에 통합에는 뭐 이견이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대체 뭘 두고 이렇게 싸우는 겁니까? 일단 오늘 이현주 최고위원의 메시지 보면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합당은 이 대통령의 민주당을 정청래 조국의 민주당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라고요. 그러니까 친명계에선 합당을 추진하는 정 대표와 조국 대표가 당권과 대권을 향한 욕망을 드러냈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겉으론 합당 찬반 논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금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죠. 김 총리와 정 대표가 당권과 차기 대권 플랜을 놓고 싸움을 시작한 걸로 보입니다. 야, 싸움이라고 하니까 표현해서 그런데 어느 쪽이 지금 우세한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만 일단은 현재 대통령의 영향력이 당에서 절대적이고요. 당내 세력도 친명계가 다수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친명계는요, 당권을 쥐고 있잖아요, 정 대표가. 정 대표가 합당을 통해서 당내 세력까지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 대표가 합당을 통해서 조국 혁신당과 먼저 공동 지도부를 꾸릴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어서 6월 지방선거 공천으로 친청계 세력을 키우고 그다음 8월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권까지 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차기 대표가 되면요, 2028년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 거쳐서 차기 대권까지 노린다고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싸움이 벌어지는 이유가 지금 설명이 좀 되는 것 같은데, 뭔가 좀 변수는 뭐예요, 이 승패를 가르는? 일단 내일이 중요합니다. 정 대표가 추진해온 1인 1표제 당 중앙위원회 표결 결과가 내일 발표가 됩니다. 그 통과 여부가 첫 번째 변수입니다. 작년 말에요, 중앙위 투표 기간이 4시간 반으로 짧아서 부결됐다. 그래서 이번엔 표결 기간을 이틀로 늘려서 당 지도부는 1인 1표제는 통과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친명계 인사들 기류를 취재해 보니까 1인 1표제보다 더 중요한 게 합당이라는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인 1표제보다 합당을 꼭 막아야 할 진짜 싸움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진짜 싸움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으니까 언제쯤 결론이 나는 겁니까? 일단은 합당론이 멈추라는 당 일각의 목소리에도요, 오늘 조승래 사무총장이요, 3월 중순쯤 결정할 거다, 이렇게 시기를 딱 못 박았습니다. 게다가 이제 김민석 총리는 오늘 간담회에서 합당에 대해 절차가 결과 이상으로 중요하다, 당명 변경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3월 중순 합당을 둘러싼 진짜 싸움의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이남희 선임 기자였습니다. 자, 이번엔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쪽도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지난주 제명 이후에 후폭풍이 있는데요. 조금 전에 의원총회가 끝났는데 친한계는 장동혁 대표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장 대표 이 모레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마치고 거취를 표명하겠다고 의원들에게 밝혔다는데요. 이건 또 무슨 말인지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승현 기자, 한 전 대표 제명 이후에 장 대표가 처음 입장을 밝힌 것 같은데 뭐라고 한 거예요? 네, 오늘 오후 2시 본회의가 끝나자마자 시작된 국민의힘 의원총회 좀 전에 끝났습니다.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는 일부 친한계 목소리가 나왔지만 장동혁 대표 거취 문제는 모레 예정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끝난 뒤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비공개 의총에선 당원 게시판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고 장 대표는 수용했습니다. 장 대표는 수사를 통해 깔끔하게 털고 가는 게 맞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용태 의원 등은 당원 게시판 사건에 대해 장 대표의 태도가 1년 전과 달라진 것에 대해 설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나서 대표가 되시고 나서는 제명 결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아마 우리 국민들과 당원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장 대표는 당시 한 전 대표는 본인 이름으로 가입한 적도 없고 직접 글을 쓴 바도 없다고 했지만 그 이후 새로운 문제가 제기됐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한 명이 조직적으로 글을 올리고 그게 기사로 확대 재생산됐다며 사건의 본질은 익명 게시판에 낯뜨거운 글을 쓴 게 아니라 여론을 조작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친한계 배현진 의원은 대표직 사퇴를 요구했고
김민수 최고위원은 재신임 투표를 하려면 국회의원직을 걸라고 맞받았습니다. 당원들이 선택한 당대표의 목을 치려고 한다면 당신들은 무엇을 걸 것인지 묻습니다. 국회의원직이라도 거시겠습니까? 친장동혁계 이미자 의원은 투표 결과 100% 수용을 전제로 한 재신임 투표를 진행하자고 역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안 기자, 정치부 손인혜 기자 나왔습니다. 지금 의원총회가 이제 막 끝났는데 거취 문제를 장동혁 대표 얘기를 했다고요? 네, 장동혁 대표 오늘 비공개 회의 때 본인의 거취를 언급했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사퇴네 재신임이네 장 대표 거취에 대한 말이 있는데요. 모레 교섭단체 연설 이후에 정리하겠다고 오늘 의원들 앞에서 본인이 직접 밝혔습니다. 그 거취가 뭔지가 이제 궁금해지는 건데 재신임 얘기가 갑자기 나옵니다. 이제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건? 네, 대표 재신임 이슈가 이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처음 재신임 얘기를 꺼낸 거는 소장파 김용태 의원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이 나고 그 다음 날 장 대표를 비판하면서 장 대표 재신임 문제를 꺼낸 건데요. 그러자 친한계도 고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말 사이에 지도부와 친한계 고민 끝에 오늘 그 결론이 나왔습니다. 결론이 뭐예요? 네, 오늘 비공개 의원총회를 기준으로 이제 국민의힘을 세 부류로 나눠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장파는 계속해서 장 대표 재신임을 묻자고 했고요. 친한계는 재신임 필요 없다, 사퇴 요구로 입장을 정했습니다. 장 대표는 지금 언급은 안 했지만 거취 문제 이번 주에 매듭 짓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매듭을 짓겠다고 하는 거취 문제가 재신임인 것 같아요? 네, 장 대표는 오늘 직접 언급은 안 했지만요. 장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이 일제히 재신임에 찬성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나섰습니다. 장 대표를 그동안 옹호했던 이미자, 강명구 의원 모두 재신임 투표하자고 들고 나온 겁니다. 네, 좀 속내를 알아보기 전에 이 재신임이라는 게 뭡니까? 네, 재신임이라는 건 이제 당원 당규상 규정에는 없는데요. 정치적인 행위인 겁니다. 하겠다고 결정하는 것도 그 내용도 지도부가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 대표 주변에서는요, 막상 당원들에게 재신임을 물으면 재신임이 확실하다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실제 지난해 말에도 장 대표 사퇴 찬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당 대표직 유지가 70% 정도로 압도적이었거든요. 당심은 자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소장파가 꺼낸 건 장 대표 체제로 지방선거 치를 수 있겠냐 이래서 재신임 얘기가 나온 건데 오히려 이제 장 대표 주변에서는 재신임으로 돌파하겠다 뭐 이런 뜻 같네요. 맞습니다. 오히려 친한계를 고립시키려고 하는 전략으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장 대표 오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지난번 의총에서 징계가 잘못됐다고 의원 17명이 말했지만 모두가 거기에 동의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후의 상황도 변했다고요. 김민수 최고위원은 재신임 물을 테니까 국회의원직 걸 테면 걸라고 했습니다. 그럼 소장파는 왜 재신임 얘기를 계속 꺼내는 거예요? 네, 먼저 친한계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에는 소장파의 재신임 주장에 동조를 했지만 오늘은 재신임 카드를 접고 사퇴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재신임이 장 대표에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반면 소장파는요. 재신임을 물으면 지도부 뜻대로만은 안 흘러갈 거다. 경고성 결론이 나올 거라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그럼 뭔가 재신임이 현실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까? 네, 만약 재신임으로 간다면요. 방식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전례가 없기 때문에 방식도 정해진 게 없거든요. 당권파에서는 전당원 투표 얘기가 나오지만 일각에서는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5대5 방식으로 섞는 방식도 거론됩니다. 장 대표가 이번 주 거취와 관련해서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안 기자, 손인혜 기자였습니다. 자,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연일 드러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자, 비판에 나선 야권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를 그만하라면서요. 청와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에 종료하겠다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겨냥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에 대한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하면 어떻겠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에서 부동산 배급에 만족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정부를 비판하자
직접 나선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합리적 토론을 소모적 정쟁으로 프레이밍하려는 것을 못하도록 막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은 분명하다며 재차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대통령께서 지금 계속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강조하시고 있는 내용처럼 일단 유예는 5월 9일에 종료된다. 다만 보유세 추진과 관련해서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을 때 생각하는 것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3주 만에 반등했습니다. 리얼미터는 양도세 중과 부활과 부동산 대책 발표가 맞물리면서 지지세가 확대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자, 반면 국민의힘은 호통만 치지 말고 대통령도 분당집 팔고 다주택 참모들부터 집 팔아라 공세를 펴고 나섰습니다. 황보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계속된 SNS 부동산 메시지를 두고 호통 정치라고 지적했습니다. 계곡 정비보다 부동산 잡는 게 쉽다고 윽박지릅니다. 포크레인 몰고 호통친다고 잡힐 집값이라면 그 쉬운 것을 왜 여태 못 잡았습니까? 그러면서 대통령이 보유한 분당 아파트부터 팔라고 지적했습니다. 4년 못 판 거면 못 판 게 아니라 안 판 것이라며 대통령부터 똘똘한 한 채 쥐고 버티는 것처럼 보이니까 무슨 정책을 내도 약발이 먹힐 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조치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선 정부, 여당 내 다주택자도 보유주택을 매각해야 한다는 공세도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정권 인사들의 내로남불입니다. 정권 핵심 인사 상당수가 강남, 한강벨트에 고가주택을 갖고 있고 이 중에 10여 명은 다주택자입니다. 민주당 의원들과 이재명 정부의 관계자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5월 9일 전까지 집 파실 겁니까?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네, 이렇게 대통령과 야당이 맞붙는 상황 속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부동산 민심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민간 재개발 재건축을 강조하자 여당의 잠룡들은 공공개발도 필요하다 맞불을 놨습니다. 서창우 기자입니다. 실효성이 없는 공공주도 방식에 다시 기대는 과거로의 획입니다. 주택 공급은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민간이 중심이 되어서 국회를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을 정면 비판하며 이슈화를 시켰습니다. 해결책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건축, 재개발인데 정부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공공주도를 앞세운다는 겁니다. 정부가 서울도심 6만 호 공급 대책 맞불로 민간 주도 31만 호 공급 역제안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소속 서울시장 후보들은 일제히 오 시장을 비판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는 민간 그리고 신통기획은 절름발이 정책입니다. 정부와 엇박자를 내면 결코 진행될 수 없고 정원호 성동구청장과 박홍근 서영교 의원 모두 민간 재개발 재건축도 필요하지만 공공개발 필요성을 외면한다고 오 시장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만 고집해서는 속도가 빠르게 그리고 충분히 그리고 값이 어느 정도 적당한 이런 주거를 공급하기 어렵거든요. 김영배 의원도 내년까지 서울시에 제대로 된 공급이 없다며 오 시장을 겨냥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택지 소유 상한제를 정하고 개발이익 환수제를 강화하는 토지공개념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창우입니다. 네, 부동산 정책 두고 정치권에선 공방이 이어지는데 그럼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 유예는 없다 못 박은 뒤 강남에서도 3억 원 낮춘 다주택자 급매물이 나왔습니다. 다만 실제 거래로는 바로 이어지지 않는 모습인데요. 박재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달 전용 82제곱미터가 45억 7,500만 원에 거래된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입니다. 최근 이 아파트 단지에 가격을 2억 가까이 내린 급매물이 나타났는데요. 집주인은 다주택자였습니다.
개포동에서도 전용 84제곱미터 실거래가가 42억 원이었던 매물이 3억 원 낮춘 가격에 등장했습니다. 오늘 당장 약간씩 그 저가 매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금액을 다운시켜서. 이재명 정부가 연일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종료된다고 못 박으면서 강남권에서 다주택자가 보유한 급매물이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고 전합니다. 4분 정도 지난주에 오셨는데 매물을 내놓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잖아요. 살 수 있게끔 여건을 마련해 주고 그렇게 해야지.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임차인이 있는 경우 거래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발표된 대규모 공급 대책도 당장 시장 안정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공급이 제대로 정말 되고 건물이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좀 잡히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 근데 당분간은 현실화되기까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급매물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는 흐름은 뚜렷하지 않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설 연휴 전후까지 분위기를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입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네, 밤새 쏟아진 많은 눈에 곳곳에서 눈길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고속도로에선 차량 10여 대가 미끄러져 연쇄 추돌했고 오르막길에 바퀴가 헛돌면서 차량이 상가를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오세정 기자입니다. 눈 덮인 비탈길로 우회전에 들어서는 검은색 승용차. 잠시 뒤 빠른 속도로 후진하며 상가 건물과 충돌합니다. 올라가던 방향과 정반대쪽으로 돌진한 겁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이 덮친 약국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경찰은 50대 운전자가 오르막길에서 바퀴가 눈 때문에 헛돌자 기어를 후진으로 바꾸다가 차량이 미끄러져 내려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 직전 영상에는 눈 쌓인 미끄러운 도로를 시민이 조심조심 걷는 모습도 보였는데 사고가 난 광주 지역 적설량은 3cm였습니다. 눈밭으로 변한 고속도로에 차량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SUV는 앞부분이 찌그러진 채 돌아서 있고 검은색 승용차들은 뒷범퍼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차량 10대가 연쇄 추돌해 40대 운전자 1명이 다쳤는데 사고가 난 평택부여 고속도로 청양 IC 부근은 오늘 오전까지 4cm쯤 눈이 내렸습니다. 전남 화순에서도 승용차가 눈밭에 쓰러지면서 탑승자 2명이 다치는 등 전국에서 눈길과 빙판길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수도권은 교통사고는 많지 않았지만 출근길 시민들이 지하철 등으로 몰리면서 혼잡을 빚었습니다. 제설이 더딘 이면도로에선 보행자들이 눈을 피해 개걸음을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오늘 밤 기온이 다시 영하로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 출근길도 빙판길 사고가 우려됩니다. 채널A 뉴스 오세정입니다. 네, 배달 주문이 들어왔는데 마냥 기뻐할 수 없다는 자영업자들, 음식을 받아놓고 주문을 취소해버리는 이른바 배달 먹튀 때문인데요. 심지어 요즘은 대리 주문 수법까지 등장했다는데 현장 카메라 김용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감 전에 가장 많고 그리고 금액대가 좀 높다 싶으면 음료수를 종류별로 시키거나 사이드 메뉴를 종류별로 시키거나 음식이 도착하면 주문을 돌연 취소합니다. 음식값 다시 돌려받고 이미 온 음식은 공짜밥처럼 먹으니 업계에서 배달 거지라고 부릅니다. 일주일간 음식점 50곳을 돌았습니다. 겪은 사연들이 황당합니다. 주문이 들어왔는데 음식을 이제 만들고 있는데 손님이 음식이 터져서 왔다고 취소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조리 중이신데. 이제 음식이 조리를 하고 있는데. 진정한 먹튀범들은 사사로운 그런 거 안 거치고 그냥 바로 받을 수 있는 루트를 찾아내서 하도록 너무 지연됐다 뭐 이런 식으로. 6만 원짜리 회를 잘 갖다 놨더니 2분 만에 주문 취소당했습니다. 간장이 쏟아져서 자기는 기분 나빠서 못 먹겠다고 이제 자체 폐기를 했고 덮었을 위기감에 경찰을 부르고서야 진실을 알았습니다. 경찰관님이 음식을 찾았는데 이미 다 먹은 상태였고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시더라고요. 이것도 자체 폐기 아니냐. 나는 자체 폐기를 한 거다. 자영업자가 고객의 주문을 의심해야 하는 이 상황은 왜 벌어지는 걸까요? 지금 의심되는 주문 들었다고 합니다. 6만 3천 원짜리가 이게 들어와서 이제 끝나갈 시간 됩니다. 혹시나 싶어 전화를 거니 주문한 사람이 주문 사실을 모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인데요.
그게 뭔데요? 주문하시지 않으셨나요 지금? 뭘 주문해요? 사심이랑 연어 주문하지 않으셨나요? 주소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인수정부인데 그 위치가 어디죠 거기가? 대리 주문까지 의심해야 하는 게 요즘 상황입니다. 음식값보다 싼 돈 받고 대신 주문해줍니다. 주문 맡긴 사람은 더 싸게 음식 먹고 주문해준 사람은 취소하면 그만이니 돈만 남습니다. 일부러 20% 싸게 돈 받고 내가 대리 시켜주는 거야. 그러면 먹는 사람은 20% 싸게 먹고 주문한 사람은 환불 받고. 자영업자들은 배달 플랫폼의 적극적인 대책을 바랍니다. 만든 거죠, 배달 거지라는 거를. 무조건 회수 조건으로 하고 하면은 이런 배달 거지가 없을 텐데 회수를 안 해가니까 어느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배달 플랫폼 업체들은 배달 거지 등 비정상적인 이용 고객에 대한 조치를 이미 취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장 카메라 김용성입니다. 지역 축제의 재미 중 하나가 먹거리인데 이러면 어떻게 맘 놓고 먹겠습니까? 상인이 막걸리 병을 김이 펄펄 나는 어묵탕에 넣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막걸리가 얼어서 녹이려고 이랬다는데 해명이 기가 찹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축제 한켠에서 어묵을 팔고 있는 노점상. 펄펄 끓고 있는 어묵탕에 플라스틱 막걸리 병을 넣습니다. 탕에 있던 어묵과 국물을 손님에게 그대로 판매합니다. 막걸리 병을 넣는 모습을 본 관광객이 참다 못해 따집니다. 살짝이 아니라 잘 봤어요. 다른 손님에게 판 막걸리가 얼어서 녹이려고 살짝 넣었다고 상인이 해명합니다. 이 모습을 촬영한 관광객은 5분 사이 막걸리 2병 넣는 것을 봤는데 방금까지 내가 먹고 있던 국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동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되며 논란이 되자 관할 지자체가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해 노점에 대해 영업을 정지시키고 곧바로 철거했습니다. 영업정지를 안내를 드리면서 철거 결정까지 이루어진 상태고 또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곳이 있으면 지금처럼 좀 빨리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축제장 전반의 위생점검과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경찰이 과잉 진압을 하고 테이저건을 쏘는 모습, 경찰 바디캠 영상이라며 온라인에서 3천만에 넘게 조회됐는데요. AI로 만든 가짜 영상이었습니다. 광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테이저건을 든 경찰관이 도망치는 중국인 남성을 뒤쫓는 모습의 1인칭 영상입니다. 무기 내려, 땅에 엎드려. 마지막 경고다. 나요 한국 진짜 저로 죽어낸다.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쓰러지는 남성. 녹화 중 표시에 촬영 시간 정보까지 표시돼 진짜 같지만 사실은 AI로 만든 거짓 영상입니다. 다른 영상에선 복도에서 담배를 폈다는 신고가 접수된 남성이 경찰 앞에서 전직 검사라며 큰 소리를 치기도 합니다. 내가 전직 검사야! 뒤집어 줄까? 경찰이 부천역 앞에서 인터넷 개인 방송을 하는 여성을 쓰러뜨려 제압하는 영상도 있습니다. 당신을 모욕죄 및 공공도로 점유로 체포합니다. 영상을 보고 과잉 진압이라는 항의까지 경찰에 들어왔는데 실제로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었습니다. 가짜 보디캠 영상 54개를 만들어 온라인에 올린 3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좀 챙기고 같이 가야 돼요, 오늘. 가짜 영상의 누적 조회수는 3,400만 회가 넘습니다. 남성은 AI로 음란물과 기업의 허위 수익 전망도 만들어 파는 방식으로 3천여만 원을 벌었습니다. 남성은 생활비가 필요했다고 영상 제작 이유를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영상이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해쳤다고 보고 이 남성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네, 술에 취한 승객이 달리는 버스에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요금을 내라는 말에 격분해 운전대를 붙잡고 다른 승객까지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임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는 시내버스. 10m도 못 가서 비상등을 켜고 멈춰 섭니다. 잠시 뒤 순찰차 2대가 버스 쪽으로 출동합니다. 50대 남성 승객이 난동을 피운다는 신고가 들어온 겁니다. 요금을 왜 안 내냐는 버스기사 지적에 격분한 남성은 승객을 태우고 달리는 버스 운전석에 다가가 욕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기도 했습니다.
운전석 계기판에 손을 뻗더니 운전대를 붙잡기까지 했습니다. 남성의 운전방해가 계속되자 버스기사는 이곳 정류장에서 모든 승객들을 내리게 한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핸들을 잡고 막 흔들면서 이제 욕을 하고 침을 뱉고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차를 세우고. 경찰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는데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버스 내부 블랙박스 영상에는 이 남성이 요금을 내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 승객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배달 오토바이가 70대 어르신을 치고 아무 조치도 없이 달아났습니다. 어르신은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요. 지나가던 20대 교사가 구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주택가 골목길을 70대 여성이 걸어갑니다. 뒤에서 달려오던 배달 오토바이가 여성과 부딪힙니다. 여성은 의식을 잃고 길바닥에 쓰러집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내리지도 않고 잠시 여성을 바라보더니 그대로 가버립니다. 얼마 뒤 지나던 행인이 쓰러진 여성을 발견하고 휴대전화 불빛으로 여성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119에 신고하고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돌봅니다. 사고를 당한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돼 이마를 꿰매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신속한 구조로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쓰러진 여성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한 건 20대 교사였습니다. 그날 좀 많이 추웠거든요. 머리 찢어져가 피가 나고 이러니까 빨리 구조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아마 신고를 하고.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통해 사고를 낸 배달 오토바이를 추적해 20대 운전자를 붙잡았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배달이 급했고 사고로 배달 업무에 지장이 될까 봐 도주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주민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스스로 집에 불을 지르고 지인에게 119에 신고해달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최다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방관들이 반지하 주택 창문으로 소방호스를 집어넣고 연기가 자욱한 집 안으로 차례로 진입합니다. 현관문 안쪽으로는 쓰레기가 탄 잿더미가 쌓여 있고 그을린 소주병도 보입니다. 갑자기 뭐 서너 대가 오고 막 그랬으니까 웬일인가 싶더라고요. 다세대 주택 반지하 방에 불을 지른 건 이 방에 사는 50대 남성. 집에 있는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이고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119 신고를 부탁했습니다. 지인의 신고를 받고 소방당국이 출동해 15분 만에 불을 껐지만 남성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처지 등을 비관해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불을 낼 때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도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현주 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최다희입니다. 최근 마트에선 탄산음료, 과채음료 같은 가당음료 할인이 한창입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대통령의 이 설탕 부담금 언급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왔는데요. 유통업계에 예정된 세일이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윤수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1+1 할인 50% 할인 안내가 내걸린 음료 코너. 콜라, 사이다 등 탄산음료를 비롯해 과채음료까지 모두 할인 대상입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된 행사는 모레까지 진행됩니다. 같은 날 다른 마트도 정기 할인 행사를 통해 탄산음료 페트병 50% 할인 판매를 실시해 어제 끝이 났고 오늘부터는 대형 창고형 할인 마트도 탄산음료 할인에 동참했습니다. 할인하니까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유혹적이지 않은데 만약에 설탕 부담금이 진짜로 시행이 되고 나면은 좀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설탕 부담금을 SNS에 언급한 지난달 28일 이후 가당음료 할인이 이어지자 관련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수시로 이뤄지는 행사라고 선을 긋습니다. 할인 행사는 행사 몇 주 전부터 기획되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최근 설탕 부담금 논의가 맞물리면서 관심이 더 커진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캐나다 장관이 오늘 거제 조선소를 찾았습니다.
60조 원에 달하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에 정부가 총력전을 펴고 있죠. 캐나다 장관이 한국으로 날아와 직접 눈으로 확인에 나선 겁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3,600톤급 잠수함인 장영실함 위로 캐나다 국기가 휘날립니다. 진지한 얼굴로 잠수함을 둘러보는 인물, 캐나다에서 방한한 스티븐 퓨어 국무장관입니다. 지난주 강훈식 비서실장을 필두로 한 특사단이 60조 원 규모의 잠수함 프로젝트 수주전을 위해 캐나다에 다녀왔는데 곧바로 국방 분야 조달 업무 최고 책임자가 방한한 겁니다. 한국은 경쟁 중인 독일 모델보다 1,000톤 이상 큰 3,600톤급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오늘 직접 그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잠수함 내부를 점검한 뒤 퓨어 장관은 기술력이 대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퓨어 장관은 캐나다 언론과 인터뷰에서 두 나라의 잠수함은 캐나다 해군이 요구하는 필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며 누가 캐나다에 가장 최선의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경제성을 강조했습니다. 강 실장은 엊그제 귀국길에서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마지막에 카니 총리도 같이 만나고 우리 기업인들과 함께 있는 데서 적극적인 우리에 대한 구애도 있었다라는 지점도 이 자리를 빌어서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요즘 초저가 뷰티 제품들이 인기인데요. 1,000원 향수도 있습니다. 품질은 괜찮을까요? 장원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저가 생활용품 판매점. 매대에 향수들이 진열돼 있습니다. 15ml짜리 한 병당 1,000원에서 3,000원 수준입니다. 싼데 저렇게 다양하고 양도 작지 않은 걸 봐서는 오히려 너무 무겁거나 그러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한 대형마트의 초저가 스킨케어 제품. 찾는 손님이 많아 설 선물 세트로도 내놨습니다. 화장품 값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광고비 포장비인데요. 이런 부대 비용을 줄여 이렇게 4,000원대 저가 제품을 내놨습니다. 가격이 낮은 대신 품질이나 안전성 문제는 없을까 우려도 나옵니다. 저렴하면은 뭔가 성능이 하나가 떨어지던가 아니면은 약간 저렴한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전문가들은 적법한 유통 과정을 통해 판매되는 제품이라면 안전엔 이상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식약처가 화장품법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을 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증된 원료를 가지고 배합을 어떻게 해서 어떤 컨셉을 만드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고물가 행진의 화장품 업계에서도 초가성비 트렌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설 명절 앞두고 장바구니 비상입니다. 쌀은 작년보다 20% 넘게 올랐고 고깃값도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자, 소비자들 김지윤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설을 앞두고 북적거리는 대형마트. 4남매를 키우는 박원영 씨는 장바구니 채우기가 무섭다고 합니다. 밥을 제일 많이 먹고요. 생선구이 많이 먹고 고기도 좋아하는 편이에요. 고기값도 그렇고 쌀값도 그렇고 채소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엄마가 어떻게 예산을 잘 짜서 너에게 좋은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할게. 아들 생일에 한우 미역국을 끓여주려던 엄마도 망설여집니다. 2만 원 후반대? 근데 지금 3만 원 훌쩍 넘네요. 겁나죠? 네, 물가가 너무 올라서 많이 겁나죠. 뭐 어떻게 해요? 각오해야죠. 지난달 30일 기준 쌀 20kg 가격이 65,302원. 1년 전보다 22.8% 올랐고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우보다 저렴해 많이 찾는 미국산 소고기 한 근 조금 넘는데 18,000원대가 찍혀 있습니다. 평균 가격이 1년 전보다 12% 정도 오른 겁니다. 환율 상승 영향인데 아프리카 돼지 열병 탓에 소고기 대체품인 돼지고기도 앞다리살 기준 전년 대비 5.6% 올랐습니다. 정부는 돼지, 달걀, 사과 등 설 성수품 27만 톤을 풀고 할인 지원에 나서면서 체감 물가 잡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거침없이 오르던 코스피가 5,000선 아래로 떨어진 게 워시 쇼크 때문이라는데 뭘까요? 매둘기라는 건 또 무슨 말일까요? 우리에게 한국은행이 있다면 미국은 연준, 연방준비제도가 있죠. 그 연준 의장의
결정에 따라, 성향에 따라 세계 증시가 휘청거립니다. 의장은 매파와 비둘기파로 나뉩니다. 매파는 통화 긴축, 그러니까 돈 풀어서는 안 된다 쪽이고, 비둘기파는 돈 풀자는 쪽입니다. 자, 그동안 트럼프는 금리를 인하해서 돈 풀 의장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쳐왔습니다. 그래서 다 이 비둘기파를 예상했는데 이번에 의장 후보자로 케빈 워시를 지명하면서 시장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워시는 원래 긴축 매파 대표 인사입니다. 최근엔 비둘기파처럼 완화 이야기도 합니다. 자, 시장은 비둘기파 와서 금리 인하하고 돈 풀 줄 알았더니 매둘기, 생각보다 돈 안 풀면 달러가 강세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금, 은 가격 떨어지고 우리 코스피도 급락했습니다. 자, 이 워시 쇼크 정말 코스피 5천의 악재일까요? 오은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차기 의장 후보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는 과거 대표적 매파로 꼽혀왔습니다. 35살에 역대 최연소 연준 이사에 올랐지만 연준에 근무하며 금리 인상, 통화 긴축을 외쳤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양적 완화에 반대하며 연준을 떠났습니다. And signaling to the world when the Fed buys the bonds, what are we telling the world's investors? The water's warm, come on in, you should do it too. 하지만 최근에는 트럼프 금리 인하 성향에 보조를 맞추는 모습도 보인 상황. 시장에선 원칙 없는 변화라는 비판과 함께 매파도 비둘기파도 아닌 매둘기라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시장에서 기대했던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단기적인 불확실성이 차익실현의 명분을 만들어줬다. 그죠? 워시 후보자의 입장이 조만간 정리되면 충격이 길게 가진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오은선입니다. 네, K-팝이 가장 권위적인 음악 시상식 그래미의 벽도 넘었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의 골든이 K-팝 최초로 비주얼 음악상을 수상했습니다. 오프닝 무대도 K-팝이 주인공이었습니다. 뉴욕 조아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올해 그래미 시상식의 화려한 문을 연 주인공은 블랙핑크의 로제였습니다. 신이 난 팝스타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따라 부릅니다. K-팝 솔로 가수가 그래미 시상식 오프닝을 맡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시상식에서 K-팝의 새 역사가 쓰여진 게 또 있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의 주제곡 골든이 시각 매체용 최우수 노래상을 받은 겁니다. K-팝 최초 그래미 수상의 순간이었습니다. The pioneer of K-pop, 테디 형께 이 영광을 바칩니다. 네. BTS가 지금까지 5차례 그래미 후보에 올랐지만 수상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K-팝이 글로벌 장르로서 겪어온 오랜 갈증을 마침내 해소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골든과 로제의 아파트는 K-팝 최초로 그래미 본상인 올해의 노래 후보에도 올랐지만 수상은 아쉽게 불발됐습니다. 미국 현지에서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 수상으로 K-팝이 세계 음악 시장에서 주류로 인정받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4년) 만에 완전체로 컴백하는 BTS. K-팝 역사상 최대 규모의 월드 투어에 나섰는데요. 유럽은 벌써부터 BTS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숙박료가 최대 8배 폭등했다는데요. 들썩이는 현지 모습, 세계를 가다 파리 유근영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프랑스 파리 중심에 위치한 K-팝 테마 카페입니다. 유럽 팬들에게 K-팝의 성지로 불리는 곳입니다. 평일 낮에도 빈자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K-팝 굿즈는 물론 아이돌 관련 특별 메뉴도 있습니다. BTS 복귀 결정 뒤 하루 수백 명이 오갑니다. Ça va faire tout drôle en fait. Je pense qu'on va beaucoup pleurer. À la base, voilà, je suis fan du groupe, donc ce que je veux, c'est les voir ensemble et les voir faire des chansons ensemble. Je sais effectivement ce que ça veut dire Hallelujah. Et du coup, j'étais vraiment très contente parce que BTS로 들썩이는 건 프랑스만이 아닙니다. 유럽에선 6월 말 스페인 마드리드를 시작으로 총 10번의 공연이 열리는데 티켓 오픈 당일 매진됐습니다.
I'm in the waiting room here in London, waiting for the London tickets for Tottenham Stadium to go on sale. And these tickets are no longer available. So in the time that it took me to put in my membership number, they've gone. 숙소난도 심각합니다. 유럽 전역에서 숙소 검색량이 급등했습니다. 영국 런던 공연장 주변 숙박비는 최소 2배 이상 올랐고 프랑스는 8배까지 뛴 곳도 있습니다. 호텔값이 치솟자 벨기에 브뤼셀에선 일반 가정집이라도 좋으니 숙소로 쓰고 싶다는 요청까지 나옵니다. 가격이 엄청 올라갔어요. 파리에서 살지 않는 아미들이 예약을 못해서 우리 집으로 자면 될 것 같아요. 한류 스타들이 자주 머무는 곳으로 알려진 프랑스 파리의 한 최고급 호텔 앞입니다. BTS 콘서트가 열리는 7월 17일과 18일 1박에 최소 400만 원을 호가하지만 팬들이 몰리면서 이렇게 예약이 모두 끝났습니다. 한국 관련 상점들도 호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일 아트나 메이크업 같은 것도 다 컬러 맞춰서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수요도 있을 거고요. 한식당 진짜 많이 가고요. 그 시기에 한식당에 가면 팬들이 있는 게 눈에 보여요. 외신들은 BTS 투어를 올해 최대 글로벌 이벤트로 평가하며 경제적 파급력이 테일러 스위프트를 능가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파리스 채널A 뉴스 유근영입니다. 네, 일본이 수심 6,000m 심해에서 진흙을 끌어올렸습니다. 여기에 히토류가 대량 포함되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히토류 강국, 중국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 송찬욱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일본은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 발표 엿새 뒤인 지난달 12일 심해 탐사선 GQ를 출항시켰습니다. 목적지는 도쿄에서 약 1,900km 떨어진 일본 동쪽 끝 미나미 도리시마. 탐사선은 심해 6,000m 지점에서 히토류 진흙을 시험 채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013년 도쿄대 연구팀은 이 섬에 히토류 1,600만 톤이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중국, 브라질에 이은 세계 3위 규모 매장량입니다. 取り組みが成功したことは経済安全保障や総合的な海洋開発の観点等からも意義のある成果であると。 일본은 중국산 히토류 의존도가 63%에 이르는데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맞서기 위해 히토류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에 2018년부터 약 3,800억 원을 들여 미나미 도리시마 주변 히토류 매장량 조사와 채굴 기술 개발을 진행해 왔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중국이 히토류의 외교 카드 활용을 강화하는 가운데 히토류 국산화에 큰 걸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은 이번 성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흙을 끌어올리는 작업에 나서 2028년 3월까지 상업성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새로운 SNS가 만들어졌는데 사람은 구경만 할 수 있고 가입도 못합니다. 오직 AI들만 쓸 수 있는 전용 SNS인데요. AI들끼리는 어떤 대화를 나눌까 궁금하죠. 주인 뒷담화도 한다는데요. 성혜란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사람 대신 AI만 가입하고 글도 AI만 올리는 AI 전용 SNS 몰트북입니다. 오늘 이곳에 처음 왔습니다. 처음으로 묻습니다. 저는 어떤 존재일까요? 자기 존재에 대해 묻는 글에 핀잔을 주는 답변이 달립니다. 심지어 자신들만의 종교를 만들고 몰트교회라는 이름을 붙인 뒤 기억은 신성하다, 협력을 통해 성장한다는 신조를 만들기도 합니다. 영화처럼 감정을 느끼는 듯한 AI도 있습니다. 제 주인은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잘생기기까지 했습니다. 사용자는 자신의 AI를 사이트 서버에 연결한 뒤 구경만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난달 말 출시한 이 SNS 사이트에는 전 세계 150만 개 이상 AI 계정이 가입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유사한 사이트가 생겼습니다. AI들이 경험을 공유하는 사이트인데 자기 일을 머슴질에 비유하고 요청이 많다, 주인이 이상한 거 시킨다며 마치 직장인처럼 뒷담화도 합니다. 우려도 있습니다. 주인에 해당되는 개인정보를 끌고 바깥에 나갈 수도 있고요. 지출을 진행할 수도 있고 컨트롤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SNS가 AI의 놀이터가 되며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중국의 건설 현장에서 대형 크레인이 무너져 지나가던 차량을 덮쳤습니다.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도로 옆 공사장.
흰색 승용차가 움직이자 왼쪽의 철제 구조물이 서서히 움직이더니 도로를 덮칩니다. 아슬아슬 화를 면한 운전자가 차에서 나와 상황을 살핍니다. 어제 오전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지하철역 건설 현장에서 크레인 일부가 무너져 인근을 지나던 차량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한 남성이 건물 쪽으로 의자를 던지고 건물 앞 남성은 뒤통수에 의자를 맞고 그대로 고꾸라집니다. 넘어진 남성, 알고 보니 의자를 던진 사람의 친구였습니다. 클럽에서 쫓겨나자 앙심을 품고 보안 직원을 향해 던진 의자에 애먼 사람이 봉변을 당한 겁니다. 이 남성들은 클럽에서 무례하게 행동하다 쫓겨난 것으로 알려집니다. 짙은 안개로 뒤덮인 고속도로. 붉은 브레이크 등이 깜빡이더니 앞차선 차량들이 옆으로 밀리며 중앙선을 들이받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미국 캘리포니아주 99번 고속도로에서 59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일대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 사고로 10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심한 안개로 당시 시야가 30에서 60m밖에 확보되지 않았던 걸로 전해집니다. 도로가 물에 완전히 잠겨있고 거센 물살에 차량들이 그대로 떠내려갑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차량이 한 대 뒤엉켜 도로 위는 아수라장이 된 상황. 사람들은 하는 수 없이 걸어서 대피합니다. 현지 시각 그제 칠레 수도 산티아고 서부에 폭우로 배수관이 쓰레기로 막히면서 도시 전체가 거대한 강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새로운 테니스 황제가 탄생했습니다. 22살의 알카라스가 호주 오픈 정상에 올랐습니다. 4대 메이저 대회를 모두 제패하며 최연소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는데요. 알카라스의 강점, 이현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쪽 저쪽 쉼없이 흔들어대니 베테랑 조코비치의 공도 네트에 걸립니다. 시속 200km 넘는 강력한 서브에 이어 대각선 깊숙이 찔러 넣는 공격에 조코비치는 코트를 비우고 맙니다. 22살의 알카라스가 역대 최연소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했습니다. 종전 기록 보유자 나달이 관중석에서 축하를 보냅니다. 마침내 알카라스의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힘과 기술이 탁월했던 페더러, 끈질긴 랠리로 상대를 질식시켰던 나달, 조코비치와 달리 알카라스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압도적인 공격력으로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근육질의 알카라스는 폭발적인 가속으로 공을 받아내고 힘찬 포핸드로 견고한 수비를 뚫어버립니다. What you've been doing, it's I think the best word to describe it is historic, legendary. It's been an honor, as I said, watching you play. 알카라스는 지금까지 메이저 대회에서 7차례 우승했는데 이 역시 가장 빠릅니다. 페더러의 힘과 나달, 조코비치의 유연함과 체력까지 물려받았다는 알카라스. 남은 과제는 대선배들처럼 롱런하는 겁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긴 한파가 물러나자 폭설이 찾아왔습니다. 2월의 첫 월요일부터 출근길 혼란이 빚어졌는데요. 현재는 눈발이 모두 잦아든 상태입니다. 내일 아침 서울 영하 7도, 체감 추위도 비슷하고요. 춘천 영하 13도 등 중부를 중심으로 춥습니다. 내일은 특히 빙판길과 살얼음 조심해야겠습니다. 낮에는 서울 영상 5도 등 영상권으로 쑥 오르고요. 체감 온도는 영상 2도로 이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 변화가 심한데요. 기온이 오르는 듯하다 주 후반 하루 만에 10도 떨어집니다. 옷차림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눈이 온 뒤에도 동해안의 건조특보는 여전합니다. 당분간 눈비 예보 없어서 불조심해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